마지막 한 방은 있지만 시장이 마지막 한 방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죽을 때 죽더라도 지금은 달리고 싶다. 달리고 싶다. 네. 먹고 라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더라. 예. 그래서 일단은 먹자. 예. 하고 거기에 좀 촉매제를 첫 번째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하고 있지만 불안하신 분들,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는 분들, 한 주간의 전망을 통해 성공 투자를 향한 레이더를 만들어 보시죠. 투 레이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신 원고 제목이 마지막 한 방의 유무를 떠나 일단 조종 먼저. 근데 이때 이 마지막 한 방이 좋은 한 방인지 나쁜 한 방인지 이게 좀 헷갈려서 이따 예.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도 좀 미리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서 이렇게 혜수 앵커님과 지난주 그리고 주초 시장 상황 이렇게 정리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FMC 성명서는 좀 도비시한가 했더니만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 강하게 얘기했고 네. 고용지표도 일자리 창출 개수 보면은 헉 싶을 정도로 좋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일 연속 빠지던 미국 시장이 올랐고 홍콩하고 중국 본토 증시가 지난주 훨훨 날았는데 폭등이요. 예. 그걸 갖다가 언론에서도 살살 분위기 잡기를 결국 코로나 제로 코로나 푼다. 중국이 이런 쪽으로 했다가 또 이제 살짝 국무원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우리는 안 그런다 해서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오늘 주초 거래가 궁금했잖아요. 예. 가잖아요. 예. 이 얘기는 앞만 봐도 그거 같습니다. 거기서 제가 마지막 한 방이라는 거는 우리 이코노미스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투자자분들도 느끼시는 그거 있잖아요. 왜? 뭔가 아직 한 방 남았을 것 같은데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 한 방. 안 좋은 쪽으로 뭔가 네. 한 방 남았을 것 같은데 네. 금리가 결국 이만큼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실물 경제도 견디겠으며 부동산이나 무슨 등등 할 것 없이 뭔가 이 좀 불편한데 네. 1차적으로 우리가 영국에서 소동을 한번 겪었고 네. 이런 상황 하에서 이거 이러다가 뭔가 하나 더 오는 것 같은데 연준도 저렇게 아직도 기세가 안 꺾이고 네. 그런데 이제 다들 그거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 한 방 기다리고 현금 붙들고 있다가 세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악재가 있긴 있으되 뭔가 찝찝은한데 여기서 더 기다리지 말고 네. 일단은 첫째 밀릴 만큼 밀렸고 주식 환율 달러 강할 만큼 강해졌고 네. 금리도 오를 만큼 올랐다. 여기에 그동안의 이 흐름에 대한 금년 내내 시달렸던 10월까지 시달렸던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주식은 좀 올라주고 네. 금리는 조금 하향 안정화되고 달러 힘 빠지고 달러도 힘 좀 빠져주는 네. 그걸 갖다가 지금 시장은 기대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또 애매한데 예. 그 이후에 그래도 과거 통계상 과거 경험상 예. 중간선거 이후는 다 좋았잖아. 다 단 좋았죠. 예.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중에도 중간선거 이후는 다 좋긴 좋았는데 장이 연준이 한참 긴축하고 있을 때는 안 좋았어요. 역사적으로도. 그 부분이 그런가요? 좀 그 네. 부분이 좀 찝찝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요즘 우리 라디오지만 다 볼 수 있는 라디오가 되었으니 유튜브로 네.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 이걸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나스닥의 지금 후행 스팬 음영 처리한 부분에 초록색 후행 스팬이 지금 가격대를 뚫고 내려올 듯 말 듯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나스닥 더 밀리면 진짜 후행 스팬이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뚫고 내려오는 경우는 언제 있었느냐. 왼쪽으로 시선을 돌려보시면 닷컴 버블 붕괴 때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네. 저기 그러면 오른쪽에 화살표 표시한 거는 언제냐. 금년 4월이에요. 네. 저렇게 음봉이 확 크게 나왔을 때 저때 4월 달에 윌리엄 더들리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연준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자들한테 좀 더 손실을 안겨야 한다는 아주 모진 말을 하던 사람이에요. 네. 닐 카시카니는
잭슨 홀 연설 파월 이후에 장 빠지니까 이제서야 연준을 이해하는 것 같구나 해서 네. 기쁘다 이랬어요. 예. 연준 사람들이 이런가? 약간 의심스럽지만도 그래도 시장은 여기서 바로 빠지게 하겠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 보세요. 지수 자체는 바로 안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종목 따라서는 지금 아작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미 났고요. 이미 났고 예. 예를 들어 아마존입니다. 똑같이 접근해 보지만 월간 차트상에 지금 어떻게 되세요? 훅 빠지면서 지금 저기 뭐 후행 스팬은 말할 것도 없고 구름대도 뚫고 내려오고 네. 이런 상황이죠. 이 그림을 잘 말씀드리면은요. 후행 스팬이라는 게 여러분 보는 데에서 저 초록색 선입니다. 초록색 선입니다. 뒤에 뒤따라오는 네. 선이고요. 네. 저 선이 캔들. 오른쪽에 그 캔들 가격대를. 있잖아요. 그 캔들 안으로 들어오면 이 일목균형표 해법에서는 위험하다고 보는데 아마존은 그냥 아예 들어와서 이제 아마존은 미끄러졌네요. 아예 들어와서 미끄러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예. 거기다가 애플도 보시죠. 애플은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대장주죠. 네. 지금 무슨 뭐 중국의 팍스콘 공장 뭐 전면 봉쇄 얘기도 나오고 여기다가 또 감원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딱 한눈에 월간 차트상이 어떻습니까? 5개월 이평선하고 20개월 이평선이 지금 딱 뭉친 가운데 네. 몇 개월째 음봉 양봉이 막 하면서 지금 정신없죠. 네. 그러니 지수 자체는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종목 따라서는 특히 그동안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빅테크 가운데는 안 좋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S&P 500도 보시죠. S&P 500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거는 사실 100일선에서 막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다음 왠지 그다음에 S&P도 월간 차트 보시면은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설마 더 밀리게 하겠느냐는 시장의 기대입니다. 나중에 밀릴 때 밀릴 값이라도 이 정도 밀렸으면 조정 한번 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 다우지수 보시죠. 다우지수는 조금 다르죠. 벌써 하락 추세선을 들이대는 상황이고 200일선도 막 한번 올라서 볼까 하는데 다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게 훅 올라간다면은 또 이제 이 랠리에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는 새 출발이에요. 새 출발이 네.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상황 하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겁니다. 뭐 좀 말이 애매하고 그게 분석이냐 이렇게 참 비난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다들 한 마음 한 구석에 네. 한 방 더 남았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네. 지금은 일단 짧게 먹자. 네.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 나왔었을 때 많이 네. 느끼셨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앞서 저희가 했지만 네. 분명히 신규 취업자 수가 비농업 부분에서 너무 잘 나왔습니다. 너무 잘 나왔죠. 20만 명을 예상했는데 26만 명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급락해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진짜로 그게 보합까지 왔다가 맞아요. 와, 실업률이 3.5에서 3.7% 늘었다는 거 가지고 시장을 땡겨 올리는 걸로 봐서 자 이진우 소장께서는 분명한 큰 악재가 있기는 그러나 조금 더 시장은 오르고 싶어한다라는 그걸 부분들이. 갖다가 금리와 환율 측면에서도 같은 어떤 느낌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보시면 이렇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국채 수익률인데요. 지금 보시면 저기 80년대 초반 저기서부터 40년 넘게 금리가 하락만 하다가 네. 이제 돌아섰잖아요. 네. 꽤나 빠르게 돌아섰죠. 네. 그리고 제 일감은 어떻습니까? 이 4%라고 하는 이 레벨이 한 번쯤 쉬어가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레벨이죠. 네. 일감이. 그다음에 국채 수익률 지난주 흐름입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저 노란색 음영 처리한 부분이 FOMC 성명서 발표돼서 금리가 훅 떨어졌다가 네. 30분 후에 파월 기자회견한 동안에 금리가 다시 확 치솟았어요. 네. 자, 근데 그 뒤에 흐름 보시면은 2년물은 살짝 수익률이 낮아지고 10년물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약간 이렇게 그건 한 거예요. 여전히 2년물이 10년물보다 훨씬 높죠. 장단기 금리는 역전은 역전인데 이 차트에서 중요한 그거는 뭐냐 하면은 항상 시장에 펀더멘털과 재료와 이벤트는 있지만 그 시장 플레이어들의 쏠림과 그 쏠림의 해소예요. 네. 지금 이 흐름을 지난 주말에 그러면 2년물은 낮아졌는데 10년물은 왜 올라갔나? 단기는 왜 금리가 내리고 장기는 왜 올라갔나? 이걸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네. 대부분의 채권 시장의 큰 손들이 뭘 생각했나 하면은 수익률 곡선이 플래트닝 된다. 네. 장단기 금리가 심화된다라고 배팅을 해왔던 거예요. 네. 이걸로 충분히 먹었어요. 장단기 금리가 약
플래트닝 된다, 평탄화된다에 배팅한다는 얘기는 단기물을 팔고 단기물 판 돈으로 장기물로 사는 거예요. 네. 단기물 파니까 단기물 금리 올라가고 수익률 올라가고 장기물 사니까 금리 낮아지죠. 네. 그러면 장단기 역전이 심화되는데 이걸 충분히 수익을 냈다 싶으니까 이번에 어떻게 장기를 팔고 단기를 다시 사고 그걸로 단기를 다시 네. 사고 단기가 4.6, 4.7이었으니까 네. 매력적이죠. 이런 흐름처럼 그렇다면 뭐다?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지금 10년 국채 선물 LKT 10년 국채 선물이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네. 2008년 상장 이후에 쭉 올라온다는 얘기는 국채 선물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금리가 주구장창 내렸다는 얘기고 네. 그다음 꺾였죠. 네. 국채 선물은 국채 가격 생각하시면 국채 됩니다. 가격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그동안 올라왔던 국채 선물 가격의 폭의 절반을 되돌린 상태에서 지금 주춤주춤 하는 겁니다. 네.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 금리 오르고 국채 선물 빠졌으면 된 거 아니야 해서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대부분의 시장 투자자분들이 여기는 그러나 뭔가 아직 한 방 남았을 것 같은 데는 그 한 방은 뭐냐? 저 빨간색 우상향하는 네. 저 선이 무너지는 경우 그래서 결국 뭐 저기 국채 선물 기준으로 10년 97 정도까지 흘러내리는 경우 그만큼 또 금리가 한 번 더 튀고 환율 더 튀고 주식 한 번 더 빠지는 상황이 올까 말까를 지금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에 당장은 아닐 거야 하는 그 장으로 본다는 얘기죠. 달러도 보세요. 네. 달러도 이 정도면은 달러 좀 밀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우리 달러 원도요. 달러 원도 이렇게까지 왔어? 지금 한 달 보름 6주째 7주째 저렇게 개걸음을 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저 같은 차티스트 눈에는 또 그게 보이네요. 코로나 때 저기 뭡니까 고점 네. 달러 원 한번 보여주시죠. 달러 원이요? 네. 네. 달러 원 보시면 코로나 때 고점에서부터 그 다음에 저 밀리다가 저 내려왔던 거에 다시 훅 올라올 때 네. 코로나 당시의 고점 1297원 1,300원 잡고 1,300원 네. 잡고 거기서 1,080원까지 밀렸던 그 낙폭에 또 1.618배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얼추 1,400 한 30원 근방입니다. 여기까지 기어이 왔잖아요. 네. 약간 시장이 오버슈팅 하다 보니까 44원도 찍었습니다만 이 정도 됐으면은 갈 때 가더라도 하다못해 저 지금 쫙 빨간 선 올라가는 거 20주 이평선 네. 저 정도까지는 가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1,300 한 80원 어라운드까지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그래 된 거죠. 다만 그다음 보시면은 아침에 10시 15분이라서 저기 중국 장이 안 열리길래 그냥 여기에 위안화 환율로 살펴봅니다. 결국 주말에 토요일까지 나와서 국무원에서 우리 제로 코로나 계속 갈 거야 했더니만도 네. 저렇게 위안화 강세로 막 보이던 것이 아침에 여기에 위안화 환율에서는 다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중국 증시, 홍콩 증시가 강하잖아요. 네. 이래저래 지금 보시면은 또 이것도 보시죠. 이거 한번 보세요. 저기 홍콩 저 뒤에 4-3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상하이 암만 중국이 차이나런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만 저 빨간색 선 한번 보시죠. 저걸 지금 깬다는 거는 좀 섭섭하잖아요. 네. 홍콩도 보시죠. 홍콩은 97년 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왔을 때 저점끼리 연결한 저 묵직한 선도 깨고는 내려왔습니다만 네. 시장이 보기에는 좀 과했다. 지금은 그가 일단은 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도대체 독일 총리가 중국 가서 저렇게 시진핑 주석하고 저렇게 만났다. 이 시사하는 바는 유럽이 지금 중국하고 붙어 먹는다는 얘기예요. 네. 남미도 일단 중국이랑 한 팀이에요. 네. 엄청난 거죠. 네. 브라질 선거에도 선거 시스템이 뭐 중국제라면서요. 네. 뭐 그런 얘기도 들리죠. 네. 뭐 그런 세상이 중국판이 돼가는 이런 와중에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뭐 잘 모르겠으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 소장께서 외국인들이 왜 저렇게 살살 모으고 있는지는 한 6개월 후에 가면 드러나겠는데 뭔가 약간 매집 냄새는 납니다. 네. 그들도 단기 내지는 중기적으로는 한번 땡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가 해결된 것도 없죠. 그렇죠. 인플레이션. 맞아요. 또 연준이 지금 연준 피봇은 아예 없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 금리 계속 길고 오랜 기간 높은 수준까지 올린다.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 한 방은 있지만 시장이 마지막 한 방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죽을 때 죽더라도 죽을 때 죽더라도 지금은 달리고 싶다.
달리고 싶다. 네. 먹고 라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더라. 예. 그래서 일단은 먹자. 예. 예. 하고 거기에 좀 촉매제를 첫 번째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 일단은 11월 8일 선거라는 재료도 있고요. 11월 10일 이제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중국의 코로나 봉쇄 네. 한다 안 한다 하지만 요것도 있고요. 저거 뭐 계속 저렇게 갈 수 있겠느냐 싶은 의심도 있는 거죠. 예, 풀 수밖에 없다. 예. 예. 자, 그렇게 되면 하나하나를 좀 볼게요. 선거가 됐어요. 네. 뭐 하원이야 공화당이 가져간다고 네. 하더라도 네. 상원에서 민주당이 힘을 낸다면 가장 좋아하는 주식의 시나리오 상원과 하원에 소위 말하는 다수당이 없어가지고 그게 네, 누구도 그게 네. 역대 정시가 제일 제일 좋아하는 좋아하는 그림. 정치 환경이 예. 백악관 주인하고 의회 다수당이 갈리는 걸 갖다가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뭐다? 워싱턴 DC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다. 규제도 함부로 못하고 세금도 함부로 못 걷고 네. 즉 정치권이 뭘 합의를 이끌어내서 뭘 간섭하거나 참견하기를 힘들어하니까 예. 그 상황을 시장과 세상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머리 나쁜 정치권에서 껍적거리지 말고 가만히 냅두라. 예. 그걸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공화당 압승이에요.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 가져간다. 그러면은 차기 대통령은 트럼프잖아요. 뭐 다 복귀한다고 하니까. 그럼 현재 문법들 막 그 기상, 기후, 뭐 태양광 이런 것들은 또 싹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약간 불확실성 아니에요? 너무 또 공화당이 아유, 달리면? 막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하시죠. 지금 다들 현금 들고 예. 빠그라져라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제 지쳐가지고. 좋아요. 그리고 그럼 선거, 아까 예. 아까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도 말씀하셨지만 네. 중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모레 퍼시픽 차트를 갖다가 큰 거 월간 차트 같은 거 한번 보세요. 2013년, 2014년 차화정 장세가 오기 전에 그 레벨입니다. 네. 아, 그러면 됐지. 여기서 중국이 빗장을 풀든 안 풀든 그 정도 주가 레벨이 되었으면 입질이 들어올 만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식의 논리가 대부분의 많이 빠진 종목에 그런 어떤 논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야, 이 정도면 싸다. 이 정도면 사놓고 혹시나 좀 출렁거려도 견딜만하다 하는 종목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달러 약세잖아요. 달러 약세죠. 약세죠. 네, 그럼 달러 약세의 흐름을 깰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달러 약세의 흐름을 달러 강세의 흐름을 깰 수 있는 것들. 달러 강세의 예. 흐름을 깰 수 있는 거. 예. 일단 첫 번째로 이제 11월 10일 날 미국의 뭐 갑자기 루머도 들리던데 뭐 젤렌스키야 너 빨리 푸틴하고 그냥 평화 협상해. 예. 이게 갑자기 급물살을 탄다든지. 그럼 유로화 초강세, 달러 약세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는 네. 거죠. 네. 만약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7% 앞자 나오면 그날 달러 인덱스 110 깨지겠죠.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정도의 재료라면은 뭐 시장은 과하게 반응할 수 있죠. 그래? 7자가 나왔어 하면서 예. 좋아요. 달러롱 털어.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앞서 말한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다 합쳤어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 코스피 어디까지 가나요? 좋은 표현입니다. 예. 그러면 네. 코스피 어디까지 갈까요? 예측해 볼까요? 코스피. 예. 예, 코스피는 그래요. 코스피는 지금 그러면은 코스피 차트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제가 보내드린 자료에서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그리고 지금 우리 코스피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우선 4번 코스피 일간 일목균형표를 보시면은 네. 얼추 지금 뭐 2,550까지도 거기다가 재밌는 거는 4-1도 한번 띄워보시면은 네. 코스피 주간 차트인데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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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시면은 자 지금 그동안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때의 상승폭에 61.8%까지 밀렸으니까 밀릴 만큼 밀렸다. 나중에 한 방이 더 있어서 또 밀린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동안 밀린 거에 대해서 반등을 한번 짚어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첫 번째 짚어지는 게 2,400이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가주면은 그동안 금년 들어서의 하락에 작년 여름부터의 하락폭의 최소한의 조정 38.2%가 2,600이네요. 네. 2,600 땡기니까 뭡니까? 2018년 고점이잖아요. 예.
저거는 코로나 상승폭의 하락 조정이 얼마나 갔을까 했을 때 하락할 때야. 예. 하락할 때도 38.2는 2,600이었습니다. 또 그게 60주선이에요. 맞아요. 예. 이래저래 2,600입니다. 2,600인데 2,600 가기 전에 다시 일간 차트 보시면은 예. 요거 이제 우하향하고 있는 고점끼리 연결한 선. 저게 이제 단기 하락 추세인데 구름대는 살짝 올라섰으니까 저거 열고 뭐 외국인들이 빠져 사주고 중간 선거 결과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됐어. 다음 FMCT까지는 그냥 가는 거야라고 한다면은 저 정도까지 그런 거고 우리 삼성전자만 보시더라도 딱 느낌 오잖아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우리가 우려하는 한 방이 더 있다면은 네. 지금 저 저점끼리 연결한 우상향하는 점선 저게 무너지는 게 아마 우리가 지금 은근히 걱정하고 있는 그 한 방일 겁니다. 4만 원대 가는 거죠. 그 한 방이 삼성전자가. 터진다면 저렇게 해서 기어이 이제 5만 원도 한번 트라이 5만 원 밑으로도 한번 가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후행 스팬 보세요. 여기서 더 밀리면 이러다 우리 다 죽어 하는 그림이잖아요. 네. 그러니 지금 여기서는 일단 장은 자체적으로 한번 버텨보는 겁니다. 네. 여기에 수급상 외국인이 지금 지수 관련 대형주 들어갔다가 이렇게 매집하는 양상이라서 지수 자체는 여기서는 일단은 2,400 트라이 거기서 조금 더 가면 2,550 뭐 이런 식으로 장이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고 너무나 낙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하시면요. 다시 제가 이진우 소장께서 오늘 제목을 말씀드리면 마지막 한 방은 있을지언정 단기적으로 달리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인 거죠. 단기적으로 달리고 싶다. 음. 이유는 싼 맛에. 네. 너무 네. 싸다. 네. 네. 자, 이번 한 주의 투자 레이더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선거 결과 당장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불확실성 제거 뉘앙스 하면 분석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겠죠. 미국의 네. 소비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중국의 코로나 봉쇄 이와 함께 달러 어떻게 되는지 요거 보면서 첫 번째 레벨 2,400, 두 번째 2,550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